오늘부터 캘리포니아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캘리포니아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정책과 결과를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지금의 리더십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치솟는 생활비, 안전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변화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망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묻고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2024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20불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높은 임금이 근로자에게는 좋지만 기업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 연구를 보면 단순히 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숨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감소 문제입니다. 2025년 NBER, 즉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논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체의 고용이 약 2.7%에서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주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죠. 이를 실제로 숫자로 환산하면 약 18,000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즉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늦추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무 시간의 축소와 자동화입니다. 2026년 UC 산타크루즈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단순히 고용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키오스크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즘 AI나 로보틱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또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자동화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프랜차이즈에서는 근무 시간이 약 11.5% 줄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결국 근로자가 받는 실제 임금과 경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보다 근무 시간 그리고 기회가 감소하는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잡 서칭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력서를 많이 내도 연락을 받는 게 한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도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엔트리 레벨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회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는 가격 인상으로도 또 이어지죠. 근로자 임금은 올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값이나 다른 물건들 값이 올라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채용이 둔화되고 음식 가격이 상승하고 자동화가 가속되고 일부 보고에서는 수천 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불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 인상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걱정하기 때문에 20불이라는 그 한계로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액티비스트들의 활동이나 로비스트들의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 테크, 그런 빅 코퍼레이션 그리고 기업 경영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진 액티비스트 그룹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그리고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현상도 관찰이 되면서 이것이 단순히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 그런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경제, 사회, 범죄율 등등 지금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을 정도로 바닥입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캘리포니아를 골든 스테이트로 다시 부활시키는데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연방의 정치 형태,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연방의 법이 아닌 주 그리고 주지사, 그 주지사와 함께 일을 하는 주 정부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주 정부에서 정해지는 법안들, 통과되어지는 법안들로 인해서 우리 주의 시민들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좋은 캔디데이트들이 많이 있지만 주 정부 자체에는 지금 너무나 크게 밸런스가 깨져 있고 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경영인들 그리고 이 시장 경제에 맞는 정책들을 같이 서포트하고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 더 많이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만 뽑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공화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서로 같이 힘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캘리포니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고 보았고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캘리포니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신 다음에 반드시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